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의 임혜민 대표님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트립 대표 임혜민입니다. 우선 저희 플랫폼을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한 줄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여행 플랫폼을 운영을 해왔고, 현재 한 달에 170만 명의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앱과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기관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스타트업 대표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임팩트를 내는 데 집중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한 달에 170만 명의 고객을 만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K-뷰티, K-팝, 의료관광, 건강검진, K-패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임팩트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을 하려면 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지역 관광으로 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철저히 이제 한정된 자원에서 사업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K-뷰티나 K-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부산이나 대구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피부과나 부산의 건강검진센터나 부산의 퍼스널 컬러 진단센터 등이 아주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프라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역이나 번역이나 이런 가이드 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이 미국이랑 대만 중화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역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원활하게 서비스하실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수를 좀 더 대도시들은 누릴 수 있지만, 그 특수를 이제 플랫폼이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좋은 의원들과 이제 좋은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산이나 대구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이제 소도시 분들이 이런 흐름을 어떻게 잘 탈 수 있는지도 기업가로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지자체 분들이나 정부가 이제 콘서트를 많이 추진하고 그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산 BOF 콘서트를, 저희도 플랫폼이니까 판매를 해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라인업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등락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분들만 좋아하시다 보니까 콘서트를 단순히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인 고객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더 잘 배분을 할 수 있다면, 제 대통령님 굉장히 화끈하신 성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 이제 콘서트를 개최를 할 때는 좀 더 인지도가 확실한 아이돌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소도시라도 이미지가 굉장히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 장관이 잘 챙기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4대 기획사 포함해서 유명 아이돌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행사가, 이런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여기도 우리가 간다 그랬던가? 네네. 우리 동네도 이게. 우리 동네도 이게 이게 오네. 이게 오네.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많이 만들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내 지역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은 대표님답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관광 상품이 준비가 되었다면 방한 여정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관문이 뭘까요? 바로 항공과 출입국 절차일 텐데요. 다양한 국제선을 운영 중인 항공사죠. 춘추항공 박흥근 한국지사장님의 의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춘추항공 한국지사 대표 맡고 있는 박흥근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가문 내내 이제 홍보할 만한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춘추항공은 어디? 네, 제가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중국 춘추항공이라고 하게 되면 중국 국내 유일한 LCC 항공사로 상장해 왔고요. 춘추항공은 1981년도부터
40몇 년간 저희들 이제 여행사로 하다가 2004년도 그 항공사를 설립해서 유일하게 사유 기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중국계 항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한국 국내 제주 같은 경우는 주 한 60회 운항하고 있고요. 2004년 기준으로 저희 80만 명 그 외국인 중국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해왔고요. 인천하고 부산도 부산은 작년부터, 인천은 2014년부터 계속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사전에 이제 실무자분들하고 잠깐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요한 게 이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가 참 광범위하죠. 이제 어떠한 문화를 어떠한 사람한테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현재 저희들 운항 데이터 봤을 때는 80만 명 들어오는 중국인 중에 거의 80%가 20대에서 30대 여성입니다. 거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디 가냐, 뭘 먹냐, 어떻게 이동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이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입니다. 그게 입국 관문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대면하는 게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어떠한 이제 태도나 어떠한 이런 형태에서 이분들이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뼈 때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25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 숙박도 있고, 백화점, 쇼핑할 곳,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다 좀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좀 방금 인바운드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내주신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유명한 아이돌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있는 것 갖고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새로운 거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제 인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한 K-pop, K-컬처, 푸드 이거를 잘 포장해서 스토리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을 지방에서 더 많은 공연을 하게 하고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주시고 지방 정부에다가 많은 힘을 실려주시면 각 항공사도 그렇고 더 많은 이제 여행객을 싣고 나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적인 여러 분야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지방에서도 뭔가 인프라가 생기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님께서도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 이야기하시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더 보완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자유토론으로 진행이 되는데 분위기상 뭔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모두 발언하신 분들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회자로서 너무 기쁩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 말씀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라쿠텐 소속의 한국지사장 서태석입니다. 제위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본 인구 1억 2,700만에 온라인 회원수 약 1억 1,45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손을 들어 말씀드리긴 하지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숫자나 여러 가지 전략 이런 얘기보다 저는 사실 호텔에 15년이 있으면서 일본 인바운드를 담당을 했었고 2011년에 라쿠텐에 조인해서 지금 16년 차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후에
한국은 어디일까?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저는 일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은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서울을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 일례로 올해 1월 달에 저희 주재원으로 와 있는 일본인 직원이 97년생인데 한국을 52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이 97년생이 50번을 넘게 한국을 왔다 갔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다 압니다. 홍대도 알고, 뭐 성수도 알고, 치킨도 알고, 케이팝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사실은 한국도 카페 매구리 하는 거, 도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이 내세우는 콘텐츠를 그네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뭔가, 진짜 한국에서 이 다음은 뭔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일본의 국민성이랄까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본은 빠르게 막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있어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확 줄어드는 시장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다음에 한 번 신뢰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 시장을 대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쉽게 다가오지 않고 물론 이런 K-팝 관련된 한류 콘텐츠는 일시에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는 콘텐츠도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을 정말 컨택할 때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절대로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인 행사, 아주 뭐 나이스한 제품에 할인 행사가 있다고 해서 훅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켓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중일을 비교하자면 중국은 큰 그림의 한 문장, 한국은 적당한 사이즈의 그림과 적당한 설명, 일본인은 아주 작은 그림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장관님들이 말씀 주신 이런 플랜은 정확하게 정보가 타겟하는 현장에 나라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정보가 고스란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일본 시장은 완전히 FIT 시장으로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나 패키지나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됐습니다만 그룹의 이런 세그먼트는 사실은 굉장히 작아졌고 현재 FIT 시장이 저는 90%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렇지만 아까 어느 장관님께서 문화부 장관님께서 말씀 주신 하만의 낙화놀이 1000명의 이런 히트는 오프라인이 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오프라인이. 하만까지 일본인 나카무라상을 하만까지 오라고 온라인으로 아무리 FIT 온라인화 됐다고 해서 이네들을 하만까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접근성이 일본에서 도쿄에서 하만까지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FIT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정말 이 밸런스 있는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FIT 시장은 우리나라 지자체, 소규모 지자체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근데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FIT는 이 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대중교통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티 투어 버스는 언어가 지원이 되고 그 기능이 관광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때문에 이거를 크로스 스탑을 행정 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협의가 돼도 이게 뭐 국토부 장관님이신지 행안부 장관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크로스로 시티 투어 버스가 스탑하게만 해주셔도 이거는 다른 도나 다른 도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동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님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서로 방문하면서 교차 방문 또 안동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안동의 어떤 고요한 이런 유교의
경주의 천년고도, 전주의 한옥하고 막걸리,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내세우는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면 사실은 모르면 가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이게 현지에서 알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거를 일본에서 알아야 됩니다. 일본 시장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일본도 라쿠텐도 있고 HIS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플레이어들, 필드 플레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믹스해서 공조직하고 같이 밍글링 안 되면 사실 이거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필드 플레이어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만의 낙하놀이에 민간 회사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그런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는 항상 내세우는 메리트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센티브 제도거든요. 여기 와서 1박 하면 10,000원 줄게요. 1인당. 이렇게 해요. 굉장히 단편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금만 개선해 주셔서 인식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여기 16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자체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언제 어느 층을 타겟으로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가서 뭔가 제안을 하잖아요. 그럼 예, 제안서 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지자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타겟층은 어딘지, 언젠지, 이걸 가지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걸 가지고 제안하면 정확하게 제안을 합니다. 정확하게. 일본 시장은 그래요. 근데 사실 제안서 내보세요. 100이면 100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인식을 좀 전환해서 일본 시장을 대할 땐 정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애정에 기반한 아주 진지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의견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항공과 출입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유토론이긴 하지만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켰으면 하거든요. 네,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 주시거나 말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대표이사 송미선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 관련해서 이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오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일본 얘기하셨지만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이외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더 넓은 국가 이탈리아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인바운드 업을 하고 있는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한정돼 있습니다. 일단 옵니다. 근데 올 때 생각해 보시면 한국인들이 중국을 간다. 그럼 한국에서 다 항공하고 호텔을 예약을 하시고 갑니다. 항공권 없이 못 가시죠? 배 없이 못 가시죠? 여행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므로 실제로 그 국가에서 항공과 호텔을 끊고 실제 한국에 가면 서울에 가면 뭘 해야 돼라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상품들은 그쪽에서 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교통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롯데월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쿠텐도 마찬가지시고 다른 국가의 OTA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여기에 앉아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한국관광공사 등등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그 국가에 가서 한국에 이런 게 좋아 오세요. 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마케팅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하나투어는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업 및 인바운드 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 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아웃바운드 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현지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그 분들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K-트래블 수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그 국가에 가서 그 분들을 물론 한국에만 오시진 않겠지만 한국으로 모셔오겠다. 실제 아까 일본인들이 그 상품을 알려고 하면 일본인 관점에서 그 상품을 설명을 잘 해야 온다고 하셨는데 설명은 그 국가에 가서 아웃바운드 업을 한다라고 하면 설명 정도가 아니라 이 상품을 팔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국 업체가 중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에 진출을 해서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단독을 할 수도 있고 인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서 만약에 아웃바운드 비즈니스를 거기서 한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국가가 어디인가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아쉬운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전 세계에 원하는 만큼 특히 한국도 지금 신나게 들어와서 신나게 영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시장의 아웃바운드는 닫혀 있습니다. 외국 업체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국의 관광 산업이 앉아서 여기서 뭔가를 개발하고 알리고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투어는 밖에 나가서 실제 그 주요한 국가의 아웃바운드 업을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도 열심히 하는 건 하나투어의 이슈고요. 민간 기업에. 하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저희가 능력껏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은 없애주시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라쿠텐에서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일본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의 인바운드의 개발 방식, 그 다음에 베트남의 개발 방식은 아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례로 들어주신 거와 똑같습니다. 도시 단위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 이야기가 있는 군단으로 접근합니다. 자연, 힐링, 음식, 문화, 뭐 그 이야기는 다를 수 있고요. 그거는 시도를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부여 묶을 수 있죠. 근데 꼭 경주 주변에 무언가를 가야 되고 부여 주변에 무언가를 가면서 거기 안에서 계속 셔틀버스는 못 돌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뭐 문체부에서도 여러 가지 클러스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계속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방 항공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어. 지방 항공에서 출발하는 클러스터가 어디야? 그다음에 그 클러스터에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설명을 할 건지 어디를 보낼 건지 식당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호텔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누군가는 전체적으로 관장하면서 봐야지 계속 호텔은 따로 항공은 따로 버스는 또 따로 지자체는 따로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진도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다 좋은데 제발 클러스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해야지만 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방식이 이탈리아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문체부만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한국으로 오겠다는 마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전체적인 큰 행사를 하든 물론 에이펙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단체로 오든 학회에서 단체로 오든 실제로 전 세계의 유명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든 사실은 한국에서 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어려운 점은 서울의 코엑스를 제외하면 이 마이스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마이스는 대규모의 연회장 혹은 회의장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 조그마한 호텔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회의장과 연회장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국에 오는 마이스는 대다수 에이펙을 제외하고 서울에 삽니다. 코엑스 혹은 시내에 있는 커다란 호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지방에서도 실질적으로 대연회장이나 회의장이나 컨벤션 센터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방 관광이나 이런 의미에서도 레저만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컨벤션 이런 마이스에 대한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여행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K-트래블의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여행사에서 해외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인바운드 여행객 조직 영업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요? 아니 그냥 국내 기반이 부족하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하나는 해외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가 정책상 중국은 안 받아주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네, 중국하고 한국 간의 통제 문제 FTA 때문에 그렇고, 예. 이슈가 있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풀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는 못 들어가고 그들은 나올 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일단 저의 홈마켓인 한국에서 저의 비즈니스가 건실하게 성장을 해야지만 밖에 이제 일명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뭐 표시 광고법 제가 하면 세트로 얘기 들으시는데 관광진흥법,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규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을 받습니다. 반면에 외국 업체한테는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집행이 강력하게 되지도 않고 만약 그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바깥으로 갈 때 바깥 시장을 열어주시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바깥에서 가서 고전하는 건 저의 몫이고요. 최소한 홈마켓에서 외국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저랑 그들과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의 일반적인 역차별, 국내 기업들 여행 사업체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그 문제는 좀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하달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해외에서 모객에서 국내 관광단을 모객하는 일도 해요. 국내 여행사들이. 지금 한국 우리나라 조직에서 나가는 걸 주로 할 텐데. 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일도 하냐 그 말이죠. 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산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고요. 하나투어는 인바운드도 합니다. 그다음 하나투어는 밖에 나가서 아예 외국인들 한국으로 데려오는 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여행 기업들은 외화 유출만 시켜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는 어쨌든 일본의 여행사들이 국내 시사를 두고 어쨌든 송출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양쪽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내 여행사들도 어쨌든 주로는 해외 송출 보내는 쪽을 하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쪽 인바운드 모객도 하려고 확장하는 것 같아 느낌에. 네, 맞습니다. 이제는 네. 그걸 할 때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수를 늘리자. 이게 어쨌든 문화 수출이라고 하는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고 육성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뭘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죠. 제 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외 경쟁을 할 수 있게 뭐 중국 시장을 열어달라 뭐 그런 거 그거 아까 얘기 들은 것 같고 또 외국 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네. 요구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솔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 시장을 할 때 관심 가졌던 것은 해외의 의료? 네. 의료 관광을 좀 유치해 보려고 제가 꽤 노력을 해 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뭐 의료 관광이든 요즘은 미용 관광도 많잖아. 그죠? 그게 아까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관람 관광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구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다른 분한테도 함께 말씀하실 대통령님, 필요도 저 인바운드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너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어쨌든 그 감안해서 말씀을 다음에 하실 분이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겠고.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시간에 아주 비해서 주제가 간단하게 많다 보니 말씀하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또 드려야 하니까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아니 아까 좀 말씀하신 분 마저 간단하게 네, 제가 네. 물어봤으니까 할까요? 하지 네, 말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 한국에서 해외를 가서 해외 분들을 모셔오는 작업 거기에서 아웃바운드 사업을 새로 하는 거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없으면 그 부분, 됐어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인바운드 구조는 1차적으로 일본이 예를 듣겠습니다. 일본인을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파견돼 나가 있는 한국 여행사에서 직접 모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JTB, 긴테츠, 니혼요코 예를 들어 뭐 크라브시오 이런 일본의 여행사들의 계약되어 있는 랜드 오퍼레이터들이 상품을 제안을 하고 그 상품을 받아들인 에이전트가 그 나라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JTB면 한진관광, 롯데관광, 롯데 JTB 이 세 회사만 JTB하고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킨테츠는 뭐 한나라 관광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오프라인 랜드 오퍼레이터들이 한국의 지방관광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매력있게 포장해서 상품으로 제안을 해서 일본의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네들 뭐 JTB니 니혼요코들이 채택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인바운드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안하는 단계에 있는 오프라인 여행사들과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사실은 최일선에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소속이지만 올해 인바운드를 담당한 그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은 절대로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일시에 지방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동에서 동대문 넘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동대문에서 강남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인바운드를 지방으로 데려가기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세그가 빠지고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네, 또 뭐 마저 진행하십시오. 네,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오늘 또 저희가 주제에 관련해서 네,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네. 주제 뭐 제안해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섞어 진행하시죠. 아, 그렇게 네, 나눠서 하기 진행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모여 하기가 기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의견 주시는 분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회 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의 중소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더휴식의 대표이사 김준하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훌륭한 한국 방문회 위원장님이신 이부진 대표님께서 신라호텔에서 아주 우수한 한국의 숙박시설에 숙박 경험을 제공해주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는 전국에 있는 23,000여 개의 일반 숙박시설에서 30-40개 정도의 객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와보니까 정말
정말 많은 대통령님 비롯해서 많은 주무부처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고 느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특히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일반 숙박시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합진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시설에도 많은 혜택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 실질적으로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인력난과 이 시설 노후화라는 이중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전국에 2,500에서 3,000개가 있지만 일반 숙박시설은 그거의 10배가 있고요.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시설이 대다수의 여행객들과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받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력난이 너무 심각한데 얼마 전에 이나인 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음식점업과 또 관광 호텔의 일부 업에서 허용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일반 숙박시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븐 같은 특정활동 비자가 아니라 이 나인 같이 비전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숙박시설이 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진흥기금에 있어서도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진흥체계가 구축이 되게 되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IT 솔루션을 통합한 스마트화 그리고 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무인화 이런 것들에도 일반 숙박시설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진흥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현장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숙박업